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연재하던 웹툰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로 연명하던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텅 빈 편의점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수많은 독자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실제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금연 성공, 운동 습관 만들기, 미뤄뒀던 꿈 다시 시작하기까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새벽 4시, 편의점에서 만난 한 손님이 알려준 신비로운 공식 때문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로 시작된 변화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 바꾸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고 계신가요? 운동, 공부, 독서, 금연. 작심삼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의지력 탓만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제 변화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저와 함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린 게 언제였을까? 손에 쥔 연필이 낯설게 느껴졌다. 김태현 32. 한때는 웹툰 작가를 꿈꾸던 남자가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었다. 형, 진짜 그만둘 거야? 동생 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한숨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3년 동안 연재하던 걸 갑자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갑자기가 아니었다. 조회수는 계속 떨어졌고 댓글은 점점 차가워졌다. 작가님 요즘 성의 없으시네요. 예전 그림체가 더 좋았는데 스토리가 너무 뻔해요.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박히는 못 같았다. 마지막 화를 올리던 날 나는 태블릿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형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나도 꿈을 키웠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지금 미대 2학년이었다. 내가 포기하면 그에게도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웠다. 잠깐만 쉬는 거야. 금방 다시 시작할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지옥이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술 취한 손님들과 까칠한 새벽 배송 기사들을 상대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 그때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그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태블릿을 켜는 것조차 두려웠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새벽 4시에 노트와 펜을 사러 온 게 특이했다. 더 신기한 건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걸 산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매일 노트를 사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글을 써요. 소설가죠. 새벽에요. 네,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혹시 그림 그리세요? 손에 펜 굳은 살이 있네요. 나는 당황했다. 예전에 조금. 아, 웹툰 작가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일상의 마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건 내 작품이었다. 연재 초기에는 제법 인기가 있었던 그거 제가 그렸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와, 진짜 팬이었는데. 왜 갑자기 연재를 중단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실력이 부족해서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했어요. 재미없다고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전 정말 좋아했는데. 특히 주인공이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옛 작품을 다시 봤다. 정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초심이 담긴 따뜻함이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포기했을까? 며칠 후 그 소설가 아저씨가 또 왔다. 이번엔 커피 한 잔을 더 사면서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도 예전에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퇴근 후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박성민이라는 그의 이름을 그때 알았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5년 전에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10년 동안 썼던 소설이 출간 직전에 무산됐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했죠. 6개월 동안 한 글자도 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우연히 발견한 공식 때문이에요. 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행동을 바꾸는 공식이요. 공식이요? 성민 씨는 냅킨에 뭔가를 적었다. M 더하기 A 더하기 P는 B. 동기, 능력, 자극이 동시에 맞아야 행동이 나와요. 저는 이걸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태연 씨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면 그건 동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못 그리고 있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극이 없어서? 그 말에 나는 깊이 생각해봤다.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다. 능력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극이에요. 성민 씨가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태연 씨 집에 그림 도구가 보이는 곳에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태블릿은 서랍 깊숙이 박혀 있었고 스케치북들은 먼지가 쌓인 채 책장 뒤편에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매일 보는 건 휴대폰 화면뿐이죠. 유튜브, 게임, SNS. 이런 자극들은 태연 씨를 그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다.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케치북을 침대 옆에 뒀다. 휴대폰 배경화면도 내가 예전에 그린 그림으로 바꿨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성민 씨는 다음에 만났을 때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능력 부분을 봅시다. 태연 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림 관련 행동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완성작을 그리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완성작이요? 아니에요. 더 작게 생각해 보세요. 먼지처럼 작게. 먼지처럼요. 네. 연필로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 아니면 선 하나 긋기. 그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그라미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성민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첫날 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정말 별것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둘째 날에는 동그라미 3개를 그렸다. 셋째 날에는 동그라미들을 선으로 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캐릭터 얼굴이 나왔다. 신기하죠? 성민 씨가 내 스케치북을 보며 웃었다. 동기는 파도 같아서 높았다 낮았다 해요. 하지만 아주 쉬운 행동을 꾸준히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동기를 만들어내요. 정말 그랬다. 처음엔 억지로 했던 동그라미 그리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어느새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동기가 저절로 올라온 것이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림을 그렸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무엇보다 그리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다. 태준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형, 목소리가 밝아졌네? 뭔 일 있어? 그림 다시 시작했어. 진짜? 어떻게? 나는 태준에게 성민 씨에게서 배운 공식을 설명해줬다. 동기, 능력, 자극, 그리고 먼지처럼 작게 시작하는 법을. 태준도 신기해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과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루기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과제를 더 작게 쪼개봐.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주제만 정하고 내일은 러프 스케치만 하고. 태준의 변화도 놀라웠다. 일주일 후 그는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고 기뻐했다. 형, 이 방법 정말 신기해. 친구들한테도 알려줘도 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배운 이 공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웹툰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작은 변화를 통해 인생을 바꿔가는 이야기를. 성민 씨는 내 새로운 기획안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이거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정말 연재해도 될까요? 또 실패하면. 태연 씨 실패가 뭔지 아세요? 성민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실패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뭐가 안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죠.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6개월 후 내 새 웹툰 먼지의 기적이 연재를 시작했다. 주인공이 아주 작은 행동들로 인생을 바꿔가는 이야기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말 현실적이에요. 저도 따라해보고 싶어요. 작가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독자가 댓글을 남겼다. 작가님, 저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금연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그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성민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한테 이 공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처음 이 공식을 배웠을 때 알려준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좋은 건 나눠야 한다고요.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스케치북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때로는 복잡한 배경을, 때로는 간단한 캐릭터를 그린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배운 소중한 교훈을 독자들과 나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다. 먼지처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기와 능력과 자극,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맞춰주면 누구든 바뀔 수 있다. 내 탓하기를 멈추고 원하는 행동을 먼지처럼 쪼개고 실수를 새로운 발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월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다. 나처럼 말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뭘까?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물 한 잔 마시기. 정말 먼지같이 작은 것들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변화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걸요. 동기가 있고 내 능력에 맞게 쉽게 만들고 매일 보이는 곳에 자극을 두는 것. 이 세 가지만 맞춰주면 정말 누구든 바뀔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을 하고 싶고 내일부터 아주 작은 행동을 언제, 어디서 할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하고 싶고 내일부터 팔굽혀펴기 1개를 침실에서 일어나자마자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몇 분의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내 탓하기를 멈추고 원하는 행동을 먼지처럼 쪼개고 실수는 새로운 발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요.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내일도 각자 자리에서 작은 동그라미 하나씩 그리며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먼지 같은 기적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